불편한 건 없어? 그러면서 걔네가 비상계엄을 경험을 해봤겠니 뭘 했겠니. 야 니네도 역사적인 세대다. 비상계엄을 체험해본 세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태어나고 4일 있다가 비상계엄이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나 태어나고 4일 있다가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전국계엄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인지는 못하지만 비상계엄을 한번 경험을 했어. 그러고 나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나 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설마 내 세대에 비상계엄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잘라고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자기야 큰일 났어. 뭐가? 비상계엄 털어줬대. 그래가지고 뭐 개소리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띡 검색해보는데 나오더라고요. 미쳤네? 그러면서 내가 표정이 진짜 완전 썩었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거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계엄의 명분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득될 것도 없는데 왜 도대체 저 짓을 하는 걸까? 쟤는 무슨 생각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거 유튜버를 많이 본다던데. 유튜버 보고 따라했나 보다. 아이 대통령 됐는데 내려가기 전에 한번 그냥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까? 한번 질러봐! 한번 PS3라도 있나 봐. 다행히 우리나라에 핵미사일이 없는 게 다행이죠. 와 있었으면. 있으면 눌렀을 거야. 어디 한번 눌러볼까? 그러면서 어디로 떨어지나? 그럼 이제 북한으로 가고 김정은이가 로켓 그러겠지 또. 아이, 재밌다. 참, 나라 꼴이 참 말이 안 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란한 상황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야죠. 자, 그러면 문제를요 좀 풀어 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까요? 현대시입니다. 86페이지.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고르시는 거고요. 자, 1번 선택지 기억을 보시게 되면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단했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맞죠?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맞죠? 자, 2번 선택지 니은입니다. 니은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보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궁체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내봤었다. 칭칭 감화됐다라는 얘기죠. 2번도 크게 문제 없고 3번 선택지 디귿이에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라고 하는 데서 공장이라고 하는데 상징적 시어라고 볼 수 있죠. 되나요? 자, 그리고 4번 선택지 리을 볼까요?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반복적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이라고 하는 건 세워둘 수 있는 애가 아니죠. 근데 내 청춘을 세워뒀다라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추상의 구체화가 맞죠. 4번도 제끼고요. 5번 선택지 미음입니다. 접속어를 통해 화자가 주체적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우선 짧은 글을 남겨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되나요? 이 짧은 글은 뭐였어요? 반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보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되나요? 네. 답은 몇 번? 5번이다. 자, 2번 문제. 나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 동그라미. A를 읽어보면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기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그럼 미칠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이 내용인데 1번 선택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전환됐다. 심리 전환된 거 없어요. 2번 선택지 미래 시점을 가정하여 현재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맞죠? 다음 몇 번? 2번. 자,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이육사의 노정기와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은 모두 화자가 여기 출구자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정적 자기인식 여기까지 줄곧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육사의 노정기에서 노정기요고 네모 치시고요. 노정이란 여기 출구자 노정이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여기까지 줄고요. 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여기 출구자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 했던 불안과 고통, 절망 여기까지 줄고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정기라는 제목은 화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 여기 줄고요. 자, 한편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에는 질투는 나의 힘 요거 네모 치시고요.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결국 여기 줄고자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 여기 줄고고요. 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이 살아온 삶 여기 줄고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여기 줄고자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 여기까지 줄고고요. 하는 과정이었음을 아프게 자각하며 여기 줄고자 자각하며 부정적 자기인식 여기까지 줄고고요. 를 드러내고 있다. 자, 1번 선택지 가의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소라 껍질에 붙어왔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단한 삶이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이끌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크게 문제없죠. 자, 2번 선택지 나의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에는 화자가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이었다는 아픈 자각이 드러나 있다. 맞죠? 3번 선택지 나에서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자랑스러운가요? 나에 대한 자기애가 없다라고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고 남들 시선만 의식하고 남들을 어떻게 따라잡을까만 생각했지 나는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걸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되나요?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고전 산문 볼까요? 고전 산문 이거 수성질 이건 이거 좀 빡센데. 122페이지 맞죠? 얘는 단어나 이런 게 어려운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의적 표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제대로 못 읽어요. 걔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본문을 같이 좀 볼게요. 본문을 같이. 자, 그래서 수성지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근심의 성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근심의 성에 관한 기록 여기 줄거고요. 임금인 청군에게 여기 줄거자 청군에게 근심이 생긴 과정과 그 귀결을 허구적으로 구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여 서술한 한문 소설이다. 수성지는 전통적인 의인체 가사인 서사인 가전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가전의 양식 여기 줄거고요. 자, 계승했지만 뒤에 슬래시로 끊고요.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 마음을 의인화 여기 줄거고요. 특징이기에 청군소설로 분류된다. 청군소설이란 청군소설 요거 네모 치시고요. 마음이나 여기 줄거자 마음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인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 소설로 청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간의 마음 여기 줄거고요. 신화는 신화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의 예지와 같은 사단 여기 줄거고요. 와 관련된 마음신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과 같은 7정의 감정을 7정도 줄거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희노애락, 애호,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정의 감정을 의미한다. 이때 7정을 의인화한 인물은 청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인화한 인물은
청군을 도와 청군이 겪는 마음의 혼란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청군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의 대립에 의해 여기줄고자 인물들의 대립에 의해 마음의 화평 혼란 회복의 서사구조 여기까지 줄고요. 이것을 이루게 된다. 자, 수성지에서 청군은 청군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고요. 자신을 찾아온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인 구런이라고 하는 세모 치시고요. 구런이라고 하는 애는요, 초나라의 충신은 맞는데 얘가 모함을 받고 나서는요, 유배를 가다가 그 유배지 가는 도중에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서 너무나 억울해서 됐어요. 내가 유배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를 짓고 나서는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됐나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론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청하자, 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고요. 이를 허락하는데 성이 축조된 후 원한과 여기 줄고자 원한과 씨름을 안고 죽은 인물들이 성 안으로 모여든다. 여기까지 줄고요. 왜냐하면 구론이 그런 한을 갖고 있는 애니까 그런 애들이 뭉치는 거예요. 청군은 성 안의 사람들로 인해 씨름에 잠기게 되고 이에 구론이 쌓은 근심의 성을 여기 줄고자 근심의 성을 나라의 우환으로 지목 여기까지 줄고요. 한 후 국양을 보내 근심의 성을 평정한다. 평정 여기 줄고요. 이러한 점에서 수성지는 청군 소설의 서사구조를 따르면서도 사단 이외에도 여기 줄고자 사단 이외에도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작가의 방안을 확인 여기까지 줄고요.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한편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수성지는 수많은 전고 여기 줄고요. 전고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죠. 즉 역사적 전례와 고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여기 줄고자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많다. 여기까지 줄고요. 따라서 전고에 대한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 여기 줄고요.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가 한자 줄고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파악 여기 줄고요. 각 구절의 의미를 여기 줄고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여기 줄고요. 됐나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게 되면요. 자, 주인홍이라고 하는 애 줄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의인화된 거냐면 공경심이. 하얀 문필 가져온다는 거 또 까먹었네. 자, 그래서 주인홍이 글을 올리자 여기 줄고요. 이게 누구를 청구하는 글이냐면 국양을 청구하는 글이에요. 자, 이것을 올리자 청군이 비답을 내렸다. 비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소에 대한 대답을 비답이라고 해요. 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간언에 의해서만은 대해서만은 무르르듯이 따르고자 한다. 국장군이라고 하는 얘 줄고요. 그래서 이 국양이라고 하는 애를 국장군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를요 의인화한 거예요. 자, 국장군을 영접하는 이를 모두 주인홍에게 이름하니 힘써 주선하라. 주인홍이 말했다. 공방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줄고요. 이건 뭘까요? 돈을 의인화시키네요. 돈 의인화. 공방전이라고 있었죠. 자, 공방이 국장군과 친분이 있으니 불러올 만합니다. 청군은 즉시 공방을 불러 말했다. 네가 가서 나를 위해 잘 말해서 인재를 갈망하는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공방이 청군의 명을 듣고 그 무리 백문과 함께 백문이라고 하는 애도 역시 줄고요. 얘도 돈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백문은 좀 작은 돈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백문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서 강촌과 산촌을 두루 다녔지만 국양을 찾지 못했다. 목동 하나가 도롱이를 걸친 채 소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공방이 물었다. 국양 장군은 지금 어디에 사느냐? 목동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목동은 녹양촌 안의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가리켰다. 공방은 즉시 풀이 우거진 시냇가 오솔길을 따라 가서 담장 앞에 이르렀다. 과연 국양이 푸른 깃발 아래 푸른 깃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었고요. 이게 주점을 나타내는 깃발이에요. 푸른 깃발 아래
목로주점에 미인을 데리고 앉아있다. 목로주점에 미인 여기 줄였고요. 이게 누구냐면 주모예요. 주모. 됐나요? 데리고 앉아있다가 공방에 오는 것을 보고 백안으로 대하며 말했다. 백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흰눈인데 째려본다는 얘기예요. 힘들게 먼 곳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지요? 공방이 꾸짖으며 말했다. 금초로 바꾸오기를 바라오. 금초로 바꾸오기를 바라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고사 인용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체 높은 신하가 대신 와야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나 정도 관직에 있는 애는 성에 안 차서 그렇게 째려보니 왜 이렇게 무례해? 그리고 서량을 바라는 게요. 서량을 바라는 게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것도 역시 고사인용.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고사인용이고요. 그래서 서량을 바라는 게요. 이건 뭐냐면 술을 가지고 오길 바라느냐. 그러니까 술 접대 해주길 바라느냐. 되나요? 왜 이리 나를 경멸하시오? 복초 임금께서 복초가 이제 연호예요. 연호. 연호가 뭐죠? 누구 왕이 몇 년도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걸 연호라고 해요. 되나요? 세종 17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세종이라고 하는 게 연호예요. 되나요? 자, 복초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복초 임금께서 근심의 성 때문에 힘겨워하시다가 장군이 세상의 불평한 일을 제거하는 것을 여기 주구자 세상의 불평한 일을 제거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는데 뜻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은요. 뭐 하는 거다? 부정적 정서를 해소한다라고. 해소할 수 있다고 이때 당시에는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무로 삼는데 뜻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하여 아침 저녁으로 장군이 오기를 바라며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내리고자 하시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뭐다? 국양을 찾아온 이유예요. 그러니까 왕을 도와서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 자, 내가 장군과 대대로 교분이 있게 특별히 보내 맞아오게 하셨거늘 어찌 이처럼 무례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랬더니 국양은 그제야 백안을 감추고 청안을 보이더니 청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마음으로 남을 보는 눈이에요. 이걸 청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백안을 감추고 청안을 보이더니 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것도 이제 고사 인용한 거예요.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째려보다가 눈빛을 바꾸어 바라보았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되나요? 거기서 따온 거고요. 채준이 좋아하던 투호를 하며 말했다. 근심이 있고 없는 건 오직 자기에게 달려있소이다.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국양이 진기한 천금구를 입고 천금구 가죽옷이에요. 진기한 가죽옷을 입고 오화말을 타고 좋은 말을 타고 병사를 일으켜 뇌주에 이르니 뇌주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여기선 지명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뭐다? 큰 술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뇌주에 이르니 때는 3월 15일이었다. 청구는 모형을 보내 이렇게 위로하게 했다. 모형이라고 하는 얘 줄거고요. 모형은 뭐다? 붓을 의인화시킨 거. 자, 고주를 버리지 않고 고주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게 외로울 꽃자의 주인 주자 하면 이게 외로운 임금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게 쓸 꽃자에 술 주자를 쓰면요 이게 시장에서 파는 막술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술. 자,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로는 병사를 끌고 왔다. 두 번째로는 이게 뭐다? 술병을 끌고 왔다고. 자,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이 기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경과 같은 큰 그릇이, 경과 같은 큰 그릇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로 국양지칭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큰 술잔. 경과 같은 큰 그릇이 바야흐로 후설을 맡으니 후설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로는 재상. 두 번째로는 이게 목구멍과 혀. 자, 후설을 맡으니 우선 경을. 옹주, 병주, 뇌주에 옹주는 술동이에요. 병주는 술병이에요. 뇌주는 술잔이에요. 술동이, 술병, 술잔. 되나요? 자, 그래서 뇌주의 삼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으로 구수대장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을 물리치는 장군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수대장군으로 임명하노라. 도성하는 과인이 맡을 테니 도성 밖은 장군이 맡아 진퇴 시기를 짐작하여 병을 기울여 토벌하라라고 돼 있잖아. 자, 진퇴 시기를 짐작하여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로는 헤아리다. 두 번째로는 뭐 한다고? 술을 따르다. 세 번째는 뭐지? 미안. 자, 그리고 병을 기울여. 그래서 병사를 동원해서 또는 술병을 기울여서 토벌하라 이 말한 거예요. 됐나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어주세요.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여기서부터요. 병을 기울여 토벌하라 여기까지 세 줄 묶어주시고요. 동이름의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구절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지금 중서랑 모형을 보내. 중서랑이라고 하면요 문서 담당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형을 보내 내 뜻을 전하는 한편 장군 곁에 두어 장서기로 삼게하니 장서기가 뭐냐면 비서예요. 비서로 삼게하니 잘 살펴 시행하라. 국양은 즉시 모형을 시켜 청군에게 감사하는 표를 지어 올렸다. 복초 2년 3월 모일 옹주, 병주, 뇌주, 삼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 국양은 황공하여 100번 절하고 아닙니다. 저는 곡식을 먹지 않고 정기를 단련하며 병 속의 해와 달을 길이 보존하고 어지러움을 평정할 성인을 기다리다 마침내 벼슬을 내리시는 은택을 입게 되었으니 스스로 돌아보매 마음 아프고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실로 외람된 일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는 곡성의 후예요. 곡성이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을 발효해서 술을 만들기 때문에 곡성의 후예요. 조개 유파로서 조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맛 좋은 하천. 자, 조개의 유파로서 왕탄지와 사안을 따라 논의며 왕탄지와 사안이라고 하는 애들 얘네 줄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동진의 명문장가들이에요. 그
근데 왜 얘네랑 어울려 놀았을까? 얘네들이 술을 너무 좋아했던 애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 처먹고,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술 처먹고, 저녁 때 반주로 술 처먹고, 저녁 완전히 밤이 됐으니까 잠 안 오네 그러면 술 처먹고 이런 애들이에요. 됐나요? 자, 왕탄저 산을 따라 논일며 강도의 풍류를 뽐냈고 해관과 유령의 풍치를 함께 즐겨 한적한 정을 중림에 깃들였습니다. 반평생 동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반평생 동안 드나든 곳은 오직 유리종과 앵무잔뿐이요 100년 동안의 사귐은 오직 습가지와 고향의 술꾼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등용전에는요 한가하게 지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아 오랫동안 강우에 떠돌아다니신 세력권을 전학해서 저를 버리지 않고 정벌의 임무를 맡기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같은 광생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그 예전에 유명한 술꾼인 애가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술꾼.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역이기라고 하는 애인데 역시예요. 역이기인데 너무 술을 좋아해서 저 새끼 미친놈 같아 라고 해서 미칠 공짜 써서 광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되나요? 술에 미친놈. 됐나요? 자, 그래서 광생 여기 줄굼고요. 이것도 역시 고사 인용한 거고. 자, 저 같은 술꾼이 어찌 큰 벼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인을 등용하면 대적할 자가 없고 근심을 공격하는 데에는 방책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제가 가진 한 가지 작은 재주를 들어 의심치 않고 등용하시며 무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여기 줄거고요. 이게 첫 번째로는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거 요거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술잔에 입을 대는 거. 되나요? 자, 오르내리는 것을 저울로 결단하라 하시고 마침내 얕은 재주를 바다 같은 도량으로 포용해 주시니 바다 같은 도량이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로는 헤아림, 두 번째로는 주량. 술은 먹어보면 이제 주량이 확 나오죠. 여기 이제 말술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술. 술 많이 먹는 사람. 자, 계속 보시면요. 포용해 주시니 감히 맑은 절개를 한층 더하고 향기를 더욱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술잔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술잔으로 병권을 내려놓게 한 조보의 계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슴속에 1만 병사를 간직한 범중엄의 위험을 따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사를 활용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하고요 자신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술 한 잔 술로 다른 사람을 항복시키진 못하지만 10,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함락시킬 자신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니?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청군이 표를 읽고는 몹시 기뻐하며 즉시 서주 역사를 영적 장군으로 임명하여 영적 장군이 뭐냐면요. 적을 맞이해서 싸우는 장군이에요. 영적 장군으로 임명하여 도독에 휘하에 두었다. 이때 해는 저물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버들바람에 제비가 지저귀는데 양쪽 진영에서는 화살에 매단 경문을 서로 쏘아 보내고 북소리와 피리소리는 사기를 북돋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요. 자, 장군은 조구에 올라. 조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겁고요. 이게 술지개미를요. 언덕에 비유한 거예요.
술지개미가 뭐냐면 술 걸러내고 남는 찌꺼기.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조구열라 주허후 유장에게 분부를 내렸다. 군령이 지엄하니 내가 군령을 담당하여 기둥을 찌르는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기둥을 찌르는 교만한 장수와 술을 피해 달아나는 노병이 없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것도 고사를 인용했는데 그냥 뜻은요. 군령을 엄히 세운다는 뜻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나요? 예하라. 그러자 군중이 엄숙해져 감히 떠든 적 없었고 나아가고 물러서는데 질서가 있었으며 공격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법도가 있었다. 진법은 육화진법을 본받았으니 이것은 해바라기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 옛날 이정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산이 험준해서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육화진법을 대신 썼던 것인데 지금 이 진법을 쓴 것이다. 자, 장군은 옥주를 타고 옥주라고 하는 게 이제 옥으로 된 배. 첫 번째는 옥배. 두 번째로 술잔. 그리고 주지를 건너면서 주지라고 하는 거 여기 줄었고요. 이건 술로 된 연못이에요. 그냥 술이야 술. 여기서 건너면서 칼로 삿대를 치며 맹세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반드시 근심의 성을 소탕하고 돌아올 것을 이 물에 걸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가로 달아주시고 이것도 고사를 인용합니다. 옛날에 이 조적과 종진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걔네가 배를 타고 가면서 적들을 물리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강물에 걸고 맹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거 그냥 가져온 거고요. 이윽고 해구의 배를 정박한 뒤 즉시 장석이 모형을 불러 당장 경문을 짓겠다. 경문은 다음과 같다. 모월 모일 옹주 병주 내주 대도독 겸 구수 대장군은 근심의 성의 경문을 보느라 잠시 머물렀다가는 하늘과 땅 사이 나그네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장수하든 요절하든 매 한 가지 꿈이거늘 살아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살아서 시름 겪고 한스러운 것이 해고를 즐거움만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죽음이 삶보다 낫다. 즉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자, 너희 근심의 성이 우환이 된 지 오래다. 임금께서 쫓겨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에게 쫓겨난 신하 근심에 잠긴 안악 절개에 있는 선비와 시인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성에 머무는 이들이에요. 성에 머무는 이들이고요. 자, 얘네들이 근심의 성을 찾아와 거울 속의 얼굴이 쉽게 시들고 머리카락이 서리처럼 하얗게 새니, 그러니까 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그 세력을 더 키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세력을 더 키워 제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될 줄 안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근심이 더 커지기 전에 처리하려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나는 청군의 명을 받아 신풍의 병사를 통솔하여. 신풍의 병사 여기 줄겁고 이거 술이에요. 서주 역사를 선봉으로 삼고 합리와 해오를. 합리와 해오 여기 줄겁고요. 합리와 해오는요 조개하고 게를 얘기하는데 됐어요? 이거 뭐다? 안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술안주. 합리와 해오를 비장으로 삼았으니 제갈공명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제갈공명이 진을 버려 풍운진을 펴고 초패왕 항우가 고금제일의 용맹을 떨친다 한들 우리 앞에서는 어린아이들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거늘 어찌 우리를 당해내겠느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신감을 드러내요. 하물며 초나에서 홀로 취하지 않은 구런쯤이야. 개의할 게 무엇 있겠느냐. 경문을 받는 날로 어서 100개를 들라. 자, 출납관으로 하여금. 출납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겁고요.
이것도 의인화가 사용되는데 뭘 의인화시킨 거냐면요. 입을 의인화시켜요. 입 의인화. 출락관으로 하여금 소리 높여 경문을 읽어 근심의 성 안에 두루 들리게 했다. 그러자 성안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항복할 마음이 생겼지만 오직 구런만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직 구런만이 굴복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달아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뭘 암시하는 거냐면요. 울분이 쉽게 풀리지 않음을 암시한 거예요. 울분이 쉽게 풀리지 않음을 암시. 됐나요? 자, 장군이 해구로부터 해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줄굼고 이것도 입이에요. 자, 병 안에 물을 쏟아붓듯이 즉 거침없이 기세등등하게 파죽지세로 내려오니 공격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공격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렸고 싸우지 않고도 온 성이 항복했다. 장군은 위용을 뽐내고 위세를 드날리며 군사를 흩어 외곽을 포위하기도 하고 군사를 모아 내부에 진을 치기도 하니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고 강가의 성곽에 비가 퍼부어 범람하는 듯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성을 함락시킨 거죠. 성을 함락시킴. 성군이 영대에 올라 바라보니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며 온화한 바람이 불고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비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며 여기. 그래서 근심이 사라진 것과 조응하는 풍경입니다. 근심이 사라진 것과 조응하는 풍경. 근심이 사라진 것과 조응하는 풍경. 자, 그리고요. 지난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난날 슬퍼하던 자는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자는 즐거워하고 원망하던 자는 원망을 잊고 한을 품었던 자는 한이 녹아버리고 분을 품었던 자는 분이 사라지고 노여하던 자는 기뻐하고 근심하던 자는 환희하고 답답해하던 자는 마음이 탁 트이고 신음하던 자는 노래 부르고 팔뚝을 내지르며 분개하던 자는 발을 구르며 춤을 추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평온함을 회복한 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평온함 회복, 의인화. 됐나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제하고 특징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세요. 네.